안녕하세요. 트윈플레임 리딩 도움 드리는 날이세요. 바로 트윈플레임 리딩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럼 DM과 DF분들 현재 두 분의 에너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DM분들께서는요, 자신이 뭔가 희망했고 바래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기회, 방안, 대책 등 자연스럽게 얻으신 모습으로 읽혀지고 계세요. 하지만 이 기회를 잘 잡으실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그 믿음이 부족하신 상황으로도 읽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원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성취를 하고 싶어 하시고 나의 성장을 더 이끌어내보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굉장히 크신 상황으로도 읽혀지고 계세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현재 불편하신 상황으로도 읽혀지시는 데다가 오늘 토인분들은 이미 만나신 분들 혹은 아직은 만나시지 않은 분들 혹은 현재 좀 떨어져 계신 분리되어지신 토인분들 모두 다 이 상황에 맞지 않으실까라고 읽혀지십니다. DM분들께서는요, 트윈 관계 혹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빛나는 내가 정말 잘 이끌어 가보고자 하는 의지 또한 굉장히 크신 그런 모습으로 읽혀지세요. DM분들께서는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상대와의 관계를 정말 멋지게 잘 이끌어 가보고자 하는 의지 또한 굉장히 크신 상황으로도 읽혀지고 계십니다. DF분들께서는요, 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의 마무리를 좀 내려놓으신, 마무리를 지으신 모습 또한 보여지고 계시는 데다가 굉장히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게 많이 노력을 해오셨던 것 같으세요. 많은 성장이 있으셨고 또한 내가 더 발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들로도 읽혀지고 계신데요.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즐거움을 찾으셔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신 상황으로도 읽혀지시는 데다가 그 또한 즐기시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신 분들이라고도 나오고 계세요. 현재 너무 일이라던가 뭐 학업이라던가 그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좀 나 자신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굉장히 달려오셨던 분들로 읽혀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에게 그 감정적인 부분을 좀 높여주실 수 있는 부분에 더 좀 관심을 갖고 공을 들이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크시고요. DF분들께서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머리를 쓰시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여지시거든요.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크시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셔서 좋은 사람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 트윈의 관계를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은 있으시지만 자꾸 그 어두운 부분 과거에 자꾸 매이시는 것 같으세요. 또한 지금 DF분들은 회사라던가 가족 친구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라고도 읽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보여지기로는요, 트윈분들 아직 만나지 않은 분들 혹은 그 분리가 되어지신 지 시간이 꽤 되신 분들 아니실까라고 읽혀지세요. 막 러너와 체이서의 관계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읽혀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되신 지 꽤 되셨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지신 지 꽤 되셨기 때문에 좀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안정을 찾으신 모습 혹은 두 분이 전혀 아직은 만나시지 못한 그런 트윈의 관계 아니실까라고 읽혀지세요. 두 분의 목적은요, 개인의 성장을 서로가 이끌어 주시면서 그 사랑을 왕성시켜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시다라고 또 읽혀지고 계세요. 그러면 DM분들
DF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체크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DM과 DF분들 현재 함께하는 모습 아니세요. 하지만 이건 만나신 분들에 한해서 읽어드려야 할 것 같은 이유가 제가 그 뽑은 방식이 알고 계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두 분이 분리되어지신 지 꽤 되신 분들 아니실까라고 읽혀지세요. DM분들께서는요, DF분들이 나에게 정말 큰 사랑을 주셨던 분들이라는 생각들도 있으시고 굉장히 욕심이 나셨던 관계셨다라는 생각들 하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세요. 서로가 너무나 잘 통했기도 했고 굉장히 결단력들도 있으셨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시지 않고 잘 자신의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라는 생각들 하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세요. 하지만 지금 DF분들께서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좀 거리 멀리 두고 계신 상황, 또한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생각들도 있으시고 지금은 우리의 관계보다는 자신을 위해 어떤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들이 크신 모습으로 읽혀지십니다. 자신에게 묘주의자, 이상형이셨던 모습들이시고요. 굉장히 욕심이 나셨다라고 해요. DM분들께서도. 주변 분들에게 축하받고 싶은 관계, 그리고 내가 항상 자랑하고 다니고 싶어 하셨던 분들로도 읽혀지시는데요. 자신이 너무 섣부르셨고 미성숙하셨다라는 생각들도 있으시고요. 자신이 DF분들과의 관계에는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셨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십니다. 또한 두 분 관계에서는요, 어떤 섣부른 판단이 있으셨던 모습들도 있으시고 두 분이 같은 비전을 쉐어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두 분이 함께 하셨던 모습은 아닌 걸로 읽혀지세요. 일단은 이 관계에서는 각자가 힐링할 시간 또한 필요하시고 자신의 안정감을 찾아 나가셔야 한다는 생각 또한 크신 상태로 읽혀지세요. DM분들은 DF분들과의 최종 목적이 결혼이셨던, 미래를 많이 꿈꿔보셨던 분들 많은 걸로 읽혀지십니다. 현재 좀 DF분들에게 잠수 타고 계신 상황,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적으로 먼저 연락을 하고 계신 모습은 아닌 걸로 읽혀지세요. 아직은 DF분들의 곁에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읽혀지고 계시고요. 굉장히 과거에 대해서 많이 그려보고 계시고 만약 상황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라면,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그 방향성이 다르셨다라면 지금과 같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고 계신 모습들도 보여지고 계세요. DF분들이셨기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를 끌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셨기도 했고 굉장히 큰 마음을 주고 받으셨던 관계셨다라고도 나오세요.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보셨던 DM분들로도 읽혀지시는데요. DF분들께서 자신을 잘 배려해 주셨고 맞춰주셨던 부분들 또한 굉장히 크게 느끼고 알고 계시고 고마워하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십니다. 오늘 DM분들도 그냥 좀 과거에 대해서 많이 회상을 하는, 하지만 이 관계에서 DF분들은 벗어나셨을 거라는 생각들이 크신 걸로 읽혀지세요.
많이 미화가 되어져 계신 상황으로도 읽혀지시고요. 그러면 DF분들이 DM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체크해 볼게요. DF분들께서는요, DM분들이 정말 나와는 성향이 많이 달랐던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보여주세요. DM분들 때문에 자신이 좀 감내해야 할 부분 또한 굉장히 크셨던 모습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관계를 이끌어 가보고 싶어 하셨던 모습 또한 크신 걸로 읽혀지세요. 또한 DM분들께서 내게 모든 걸 다 보여주시진 않으셨지만 분명 좀 이 관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으신데요. 자신의 좀 힘에 자신이 붙이신 그런 모습들, 뭔가 고단하게 느끼셨었다라는 생각들도 크신 모습들 보여지고 계세요. DF분들은 DM분들이 나와의 미래를 좀 꿈꾸셨던 분들이셨다라고도 생각하는 모습들 보여지세요. DM분들 또한 이 관계에 욕심이 크셨던 분들이셨긴 했지만 그 상황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이 관계에 노력을 하실 수 없으셨고 짐으로 좀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들도 있으시고요. 나의 빈자리를 좀 크게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으시다라고 읽혀지세요. 어떤 애증의 감정을 느끼고 계신 DF분들도 보여지시는데요. 이미 끝났다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 끝을 인정을 하시면서도 상황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셨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으시고, 두 분의 헤어짐이요, DF분들에겐 여전히 상처로 남아 계신 모습 또한 보여지고 계세요. DF분들께서는 DM분들에 대해 여전히 끌려하고 계신 상황이시긴 하지만 내가 계속 이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표현의 여정을 나아가셔도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들 크신 모습으로도 읽혀지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멈추시는 모습은 아니세요. 계속 노력하시면서 전진해 나가고 계신 모습들 보여지십니다. DF분들은요, DM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셨을 때 너무나 큰 감정들이 좀 솟구치시는 모습 보여지세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려는 모습 또한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계세요. DF분들께서는요, DM분들 좀 여전히 이기적이시다라는 생각들도 있으시고, 그에 반면 또 오늘 DF분들은 DM 하는 거 봐서 나도 결정하겠다라는 생각들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어떤 용서라던가 좀 이 관계를 내려놓는 작업이 DF분들은 좀 DM분들보다 잘 안 되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증의 감정이라던가 미련이 현재 크신 모습이시고, 반면 또 화가 나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으세요. 어떤 확신을 자신이 가질 수 없으니 좀 DM분들을 더 그리워하신다라고 또 나오시는 데다가 나 또한 새 출발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DM분들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는 모습 또한 보여지고 계십니다.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재 DF분들 좀 조절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으세요. 반면 DM분들께서는 감정 조절에 있어서는 좀 잘 되는 모습이세요. 이미 좀 많이 미화가 되신 상태라고도 읽혀지시는 데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신 상태 DM분들은 그렇게 보여지셨어요. 서로에 대한 감정이 크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다라고도 읽혀지시는 데다가 여전히 서로를 마음에 품고 계신 모습은 보여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예언자 카드 뽑아드리겠습니다.
작별에 대해서 카드 나오셨습니다. 작별에 대해서. 작별. 이제 저녁이 되었다. 여성 예언자 알미트라가 말했다. 이날과 이 장소여 축복 있으라. 우리에게 진리의 말을 전해준 당신의 영혼에게도. 그러자 알무스타파가 말했다. 말을 할 것이 나였던가? 나 또한 듣는 자가 아니었던가? 그가 사원의 계단을 내려오자 모든 이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자신의 배에 이르러 갑판 위에 올라섰다. 그리고 다시금 사람들을 향해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오르펠리스 사람들아, 바람이 나더러 그대들과 작별하라고 말한다. 나는 바람보다는 덜 급하지만 그래도 떠나야 한다. 언제나 더 고독한 길을 찾는 우리 방랑자들은 하루를 끝낸 그 장소에서 새날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떤 새벽도 황혼에 우리와 작별한 그 장소에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대지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행한다. 우리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의 씨앗들, 속까지 가득 여물었을 때 비로소 바람에 자신을 내맡겨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대들과 함께 지낸 나의 날들은 짧았으며 내가 한 말들은 더욱 짧았다. 하지만 내 목소리가 그대들의 귀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내 사랑이 그대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갈 때 그때 나는 다시 오리라. 그리하여 더 풍요로운 가슴과 영혼에 더 많이 순종하는 입술로 말하리라. 그렇다. 나는 저 물결을 타고 돌아오리라. 죽음이 나를 감출지라도 더 큰 침묵이 나를 껴안을지라도 나는 또다시 그대들의 깨달음을 추구하리라. 그리고 나의 추구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내가 말한 어떤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가 더 분명한 목소리로 스스로를 드러내리라. 그대들의 생각에 더 가까운 언어들로. 나는 바람과 함께 간다. 오르펠리스 사람들이여. 하지만 텅 빈 허공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대들의 필요와 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오늘로써 다음날을 기약하자. 인간의 필요는 늘 변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는 법. 사랑이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욕망도. 그러므로 이것을 잊지 말라. 더 큰 침묵으로부터 나는 돌아오리라. 들판에 이슬만을 남겨놓으며 새벽을 떠도는 안개도 허공으로 올라가서는 구름이 되며 그런 다음 비가 되어 내려온다. 나 또한 그 안개와 다름없으니 밤의 고요 속에서 나는 그대들의 거리를 걸었고 내 영혼은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렇다. 나는 그대들의 기쁨과 그대들의 고통을 알았다. 그대들 잠속의 꿈은 바로 나의 꿈이었다. 또한 나는 때로 그대들 사이에서 산속의 호수와 같았다. 나는 그대들 속의 산꼭대기와 구부러진 비탈길들을 비추었다. 심지어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그대들의 생각과 욕망까지도. 내 침묵 속으로 그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냇물처럼 밀려오고 그대 젊은이들의 갈망이 강물을 이루어 흘러왔다. 그리하여 내 존재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도 그 시냇물과 강물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또한 웃음보다 더 감미롭고 갈망보다 더 위대한 것이 내게로 왔다. 그것은 그대 안에 있는 무한. 그 무한한 존재 안에서 그대는 단지 세포와 힘줄에 불과하다. 그의 노래 속에서 그대의 모든 노래는 소리 없는 맥박에 지나지 않는다. 무한한 그의 존재 안에서 그대 역시 무한한 존재이다. 그를 바라봄으로써 나는 그대를 바라보았고 또 그대를 사랑했다. 그 광대무변한 세계 안에 사랑이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이 어디 있는가? 어떤 환상, 어떤 기대, 어떤 추측이 사랑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 사과꽃으로 뒤덮인 거대한 떡갈나무처럼 그 무한한 사람이 그대 안에 있다. 그의 힘이 그대를 대지에 묶어놓으며 그의 향기가 그대를 공중으로 들어올린다. 그의 영혼 속에서 그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대는 들었으리라. 그대의 존재가 마치 쇠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처럼 약하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의 진실. 그대는 그 쇠사슬의 가장 강한 고리처럼 강하기도 하다. 가장 사소한 행위로 그대를 재려는 것은 덧없는 물거품으로 바다의 힘을 평가하려는 것과 같다. 그대의 실패로 그대를 판단하는 것은 끝없이 변화한다고 해서 계절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 그대는 하나의 바다와 같다. 비록 땅에 무겁게 박힌 배가 그대의 해안에서 밀물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렇더라도 그 바다처럼 그대 역시 밀물을 재촉할 수 없다. 또한 그대 역시 하나의 계절. 그리하여 겨울 속에서 그대가 봄을 부정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그대 안에서 휴식하고 있는 봄은 잠 속에서
미소 지으며 화를 내지 않는다. 결코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대들로 하여금 그는 우리에 대해 좋게 말한다. 그는 우리 안에서 좋은 것만을 본다고 서로 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나는 다만 그대 자신이 생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말로 한 것일 뿐. 그런데 말로 표현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말 없는 지식의 그림자가 아니라면 그대의 생각과 나의 말은 봉인된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파도들, 우리의 어제가 기록된, 그리고 대지가 우리들도 모르고 그 자신도 모르던 아주 오래전의 낮들도, 또한 대지가 혼돈으로 어지럽던 그 밤들의 기록도, 지혜로운 자들이 그대들에게 그들의 지혜를 주기 위해 왔었다. 나는 그대들의 지혜를 빼앗기 위해 왔다. 그리고 보라, 나는 지혜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대 안에 있는 불꽃의 영혼, 언제나 더 많이 타오르고 있는. 그러나 그대는 그 퍼져가는 불꽃에는 관심도 없이 그대의 날들이 시들어가는 것만을 몹시 슬퍼했다. 육체 속에서만 삶을 추구하는 자에게 무덤은 두려운 것. 그러나 여기 무덤은 없다. 이 산과 이 들판은 요람이며 디딤돌, 그대의 조상들을 묻은 들녘을 지나갈 때마다 잘 살펴보라. 그러면 그대는 그대 자신과 그대의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춤추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다. 그대는 종종 알지 못하면서 즐거워한다. 또 다른 이들이 그대들에게로 왔었으나 그들의 황금빛 약속을 믿고 그대들은 단지 부와 권력과 영광만을 바쳤을 뿐. 내가 그대들에게 준 것은 한 가지 약속보다도 못하지만 그대들은 내게 더 관대했다. 그대들은 삶에 대해 더 깊은 목마름을 내게 주었다. 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그의 모든 목표를 타는 입술로 바꾸고 전 생애를 하나의 샘물로 바꾸게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나의 영광, 나의 보상이 있으니 그 샘으로 물을 마시러 갈 때마다 나는 알게 된다. 그 샘물 자신도 목말라 하고 있음을. 또한 내가 그 샘물을 마시는 동안 샘물 또한 나를 마시고 있음을. 그대들 중 누군가는 나를 자존심이 강하고 너무 수줍어해 선물을 받지 않는 자로 알았다. 그렇다. 나는 보수를 받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하다. 하지만 선물은 그렇지 않다. 그대들이 내게 그대들의 식탁에 앉으라고 했을 때 내 비록 언덕들 사이에서 산딸기를 따먹었지만, 또 그대들이 내게 기꺼이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때 내 비록 사원의 문간에서 잠들긴 했지만, 내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달콤하게 하고 내 잠을 꿈으로 수놓은 것은 나의 낮들과 나의 밤들에 대한 그대들의 애정 어린 염려가 아니었던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나는 그대들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그대들은 많은 것을 주지만 자신이 주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춰보며 행하는 친절은 돌로 변하고 마는 것. 또 자신을 그럴듯한 이름으로 부르기 위한 선행은 재앙의 어머니가 될 뿐. 그대들 중 누군가는 또 내가 나 자신의 고독에 취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대들은 말한다. 그는 숲의 나무들과는 회의를 해도 사람들과는 아니다. 그는 언덕 꼭대기에 홀로 앉아 우리의 성을 내려다 보기만 할 뿐이다. 그것은 사실이다. 내가 언덕으로 올라가고 멀리 떨어진 장소들을 거닌 것은 그렇게 높이, 그렇게 멀리 거리를 두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대들을 볼 수 있었겠는가? 멀리 떨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진실로 가까워질 수 있겠는가? 또 그대들 중 누군가는 내게 말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했다. 이방인이여, 그대 이방인이여, 가다할 수 없는 높은 곳을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왜 독수리들이나 둥지를 트는 산꼭대기에 머무는가? 그대는 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가? 어떤 폭풍을 그대 그물 속에 붙잡으려 하는가? 어떤 환상의 새를 허공에서 잡으려 하는가?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자. 내려와서 우리의 빵으로 그대 배고픔을 채우고 우리의 포도주로 그대의 목마름을 적시라. 영혼의 고독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고독이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알았을 것을. 내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대들의 기쁨과 그대들의 고통의 비밀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다만 허공을 걷는 그대들의 더 큰 자아를 사냥하고 있었음을. 하지만 사냥꾼은 또한 사냥당하는 자, 내 화살을 떠난 많은 화살들을 다만 나 자신의 가슴을 찾아 떠난 것. 또 하늘을 나는 자는 또한 땅을 기는 자. 왜냐하면 내 날개가 태양 속에 펼쳐졌을 때 대지에 던져진 그 그림자는 거북이이기에. 그리고 나는 믿는 자는 또한 의심하는 자. 나는 종종 나 자신의 상처에 손가락을 대야만 했다. 그대들을 더 많이 믿고 그대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리하여 이 믿음과 이 이해로 나는 말한다.
그대는 육체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집 또는 일터에 갇힌 존재도 아니다. 진정으로 그대인 것은 산 위에 머물며 바람과 함께 거니는 것. 그것은 따뜻함을 찾아 햇빛 속으로 기어들지도 안전한 곳을 찾아 어둠 속에 구멍을 파지도 않는다. 그것은 자유로운 존재, 대지를 감싸고 대기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영혼. 이 말들이 비록 불분명하게 들린다 해도 그것들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애매하고 성운 같은 것이야말로 만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므로 나는 바란다. 그대들이 나를 하나의 시작으로 기억하기를. 생명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결정체가 아니라 안개 속에서 잉태되는 것. 그러나 누가 알 것인가? 결정체가 부서진 것이 안개임을. 나를 기억할 때 또한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 안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흔들리는 듯 보이는 것이 가장 강하고 확실한 것이다. 그대의 뼈대를 일으켜 세우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그대의 숨이 아닌가? 또 그대들의 성을 세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것은 그대들 중 누구도 언제 꾸었는지 기억하는지 못하는 꿈이 아닌가? 그대 만일 그 숨의 물결을 볼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보지 않을 것을. 또한 그 꿈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모든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을. 하지만 그대는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 그것은 좋은 일. 그대의 눈을 가리고 있는 베일은 그것을 짠 손이 벗겨주리라. 또 그대의 귀를 채우고 있는 진흙은 그것을 반죽한 손가락이 파내주리라. 그러면 그대는 보게 되리라. 그대는 듣게 되리라. 하지만 그대는 눈먼 것을 알았다고 한탄하지 말고 기먹은 것을 후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그대는 모든 일들 속에 숨은 목적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대는 빛을 축복하듯이 어둠도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배의 선장이 방향키 옆에 서서 바람 가득 걸린 돛을 보았다가 먼바다를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했다. 내 배의 선장은 많이도 참았다. 바람은 불고 돛은 펄럭거린다. 방향키도 명령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나의 선장은 아무 말 없이 내가 침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 이들, 나의 선원들, 더 큰 바다의 합창 소리를 들어온 그들 역시 참을성 있게 내 말을 들어주었다. 이제 그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리라. 나는 준비가 되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 번 더 위대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가슴에 껴안는다. 잘 있거라 오르페리스 사람들이여. 날은 끝났다. 연꽃이 내일을 향해 자신을 닫듯이 이날이 우리 위로 문을 닫는다. 이곳에서 우리가 얻은 것을 우리는 간직하리라. 만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함께 와야 하리라. 그리하여 주시는 이를 향해 우리 함께 손을 내밀어야 하리라. 잊지 말라. 내가 그대들에게로 다시 오리라는 것을. 잠시 후면 내 갈망이 흙과 물방울들을 모아 또 다른 육체를 만들리라. 잠시 후면 바람 위에서 한순간만 휴식하면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 잘 있거라 그대들이여. 그대들과 함께 보낸 내 청춘이여. 우리가 꿈속에서 만난 것도 다만 어제의 일. 내가 고독할 때 그대들은 내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나는 그대들의 갈망으로 하늘에 탑 하나를 세웠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잠은 사라지고 우리의 꿈도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새벽이 아니다. 한낮이 우리에게 다가와 반쯤 깬 우리의 잠도 완전히 달아났다.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 우리 만일 기억의 새벽빛 속에서 다시 만난다면 우리 다시 함께 이야기를 나누리라. 그리고 그대들은 내게 더 깊은 노래를 불러주리라. 그리하여 우리의 손이 또 다른 꿈속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하늘에 또 하나의 탑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하며 그는 뱃사람들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곧바로 닻을 들어 올리고 정박했던 밧줄을 풀어 동쪽으로 떠나갔다. 한 가슴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일제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울음소리는 황혼 속으로 올라가 큰 나팔 소리처럼 바다 위로 울려 퍼졌다. 오직 알미트라만이 말이 없었다. 안개 속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배를 응시하면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홀로 해변에 서 있었다. 가슴 속에 그의 말을 기억하면서. 잠시 후면 바람 위에서 한순간만 휴식하면 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으리라. 오늘 작별에 대한 글 굉장히 기셨죠? 모르겠어요. 저 이 글 읽어드리면서도 이전에도 읽었었지만 뭔가 뭉클한 부분도 있었고 읽어드리면서도 뭉클한 부분이 있네요. 또한 내가 그 작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셔야 하는지, 아까 그 글에 있었던 것처럼 눈물로 계속 슬퍼하셔야 할지, 혹은 다시 하늘에서 달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기다려 주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트윈 리딩 여기까지세요. 리딩 도움 되어드렸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트윈 리딩 도움 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